왜 이 고전 그리스 미술이 계속해서 유럽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카피되고 모방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그리스 문화는 사실은 만들어질 때라든지 그것이 실제로 작동했을 때 보면은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보여줬지만 제가 남성 조각들만 보여드렸는데요. 남성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남성 중심의 어떤 그 조각도 남자들을 더 많이 중시하거나 남자들이 어떻게 강력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미술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점차 완화되고 어떻게 보면 미에 대한 가치만 남게 되는 그런 것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 미술을 현대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빈켈만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빼낼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은 그리스를 사실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독일 출신이고 로마에서 활동했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 미술에 대한 열렬한 찬양을 했는데요. 이때가 바로 18세기 유럽이 자신들이 가장 세계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바로 그때에 그리스 미술이 유행하게 됩니다. 역으로 추정해놓고 보면 서양 사람들은 18세기 때 자신들의 족보를 아마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자기 족보로서 여러 사람들이 경쟁했을 텐데 이집트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너무나 멀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가치를 조금 투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그리스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리스 미술이 어느 기존에 있었던 미술과 달리 인간 그 자체를 탐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미술의 어떤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누드라는 미술이요. 쉽게 얘기하면 벌거벗은 모듈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신도 인간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신의 가치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누드를 일종의 신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놓고 보면 결국 우리들의 문제의식과 고민은 인간에서밖에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궁벽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 문화는 시각 중심의 문화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문헌만 있고 어떤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미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술을 통해서 그리스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술이 없다면 아마 그리스 문화는 후대에 전달되는 데 있어서 그 강도나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졌을 겁니다. 소위 아름다운 미술품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 사람들은 후대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자기 의식들을 조각에 담아서 어떻게 보면 먼 훗날 자기와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국, 이탈리아, 독일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죠. 미술이 가지는 어떤 본연의 가치, 특히 순수 미술에서 말하는 어떤 미술의 어떤 고유한 가치, 절대적인 어떤 기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어떤 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미술은 시대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미술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를 읽는다, 아니면 중세 르네상스를 읽는다, 그런 두 부분이 약간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미술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미술은 시대를 비추는 창이지만 그 창이 약간 깨져 있거나 약간 뒤틀려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곡된 창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비주얼 레짐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갖다 투명하게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역사적인 어떤 배경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제가 약간 좀 이야기를 확대시킨다면 미술은 우리가 이전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인간의 감정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시대와 역사가 다르면 그 감정에 대한 변화의 폭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대한 변화의 표현은 조금씩 미묘하지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미술사학자의 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에서 고전기 그리스는 아마 너무나 중요해서 유럽 사람들이 아마 그 시기를 자신들의 어떤 역사의 기원으로 잡는 이유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그리스가 남긴 위대한 어떤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철학 분야에서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이 서양 철학의 반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고전 미술이 서양 미술의 8알이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유럽사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고전 그리스의 문화, 예술, 학문의 어떤 업적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유럽 중심주의적인 역사 해석 아니냐, 이런 어떤 반론 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물론 이제 강의에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역사도 마찬가지고 고전 그리스의 어떤 종교 문화 많은 부분들이 오리엔트, 즉 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미술에서도 이 오리엔트적 영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선생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리스 문명은 이집트의 식민 문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태동할 때는 이 방금 말씀하셨던 메소포타미아, 더 나아가선 이집트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 잘 알듯이 마틸 버널의 그 블랙 아테나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런 주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서양 문화의 원류가 된 그리스가 원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문명의 아류로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가능하죠. 그러나 여전히 서양에서는 그리스는 기존의 문명을 영향은 받았지만 자신들의 어떤 문명으로 독자적으로 끌고 나갔다라는 해석이 주류를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양쪽에 어디에 있냐면은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을 자기들이 소화해서 일정한 단계로 끌고 간 게 그리스 문명, 그리스 미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원의 문제보다는 그 기원에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좀 더 새로운 어떤, 때로는 더 나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와 토론 매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청난 유속의 이 바닷물이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배가 나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출발 상태, 즉 11세기경을 기준으로 하면 서유럽 세계가 가장 후진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슬람 세계와 비잔티움 세계가 선진 지역이다. 동쪽 끝에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을